예, 앞에서 우리가 엘보 데리베이션을 길게 해왔는데 이 엘보 데리베이션에 이제 종착역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VAD의 엘보 데리베이션에서 보면 뭐 앞에서 했던 얘기지만 우리 P 에비던스를 이제 높여주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안 되죠. 왜냐면 히든이 있으니까요. 히든이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고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엘보를 정의했죠. 이게 엘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쭉 분해를 했고 쭉 분해를 한 것을 활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더 분해를 한 게 이제 앞에까지 내용이었죠. 그럼 보면 모든 게 다 프리미티브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프리미티브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데 안 바뀌어져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다 프리미티브 형태죠. 근데 QC/E 요거의 펑션 형태로 남아있죠. 쭉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QC/E 요게 남아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잔재들인 거죠.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에서. 그래서 다 남아있는데 QC/E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QC/E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내야지 이것들을 이제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것이냐, QC/E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Q는 디스트리뷰션.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거의 특징이 뭡니까? 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P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한 결과물이 있고 가우시안을 쓰겠다 하면 뭘 쓰겠다. P는 명확한 정의가 인퍼런스 단계 이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우리 인퍼런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QC/E도 Q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인퍼런스가 될 수 있는 Q를 세팅해 볼 것이냐가 주된 질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데리베이션 된 거 잔뜩 봐봐야 지금 별 다른 답이 없죠. 이미 나머지 것들이 다 까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얼리 어떤 형태가 되면은 좋겠습니까? QC/E를 한 대 쫙 모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반대쪽으로 보내버리고 이게 QC/E입니다라고 애널리티컬리 풀어내버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QC/E가 예를 들면 이것들을 다 한쪽에 몰아가 정리를 해놨더니만 노말이랑 닮아 있더구나. 그래서 노말로 Q를 잡읍시다. 아니면 멀티노미알로 Q를 잡읍시다라고 결론을 내면 더 좋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길게 데리베이션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그렇게 정리하기가 되게 난감해 보이죠. 그럼 별 수 없이 이 여기까지 정리된 것들은 일단 차치하고 새로 정리를 도입해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입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하느냐 하면 요 엘보에서부터 다 건너뛰어서 여기로 와버립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엘보의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었던 거고 데리베이션 어떻게 나갔던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스토리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또 다른 스토리 라인인 것일까요? 자, 보면 자 QHC/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또 뭡니까? expectation이죠. expectation은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weighted average다. weighted average를 어떻게 할까?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이 주어진 영역에서 인티그랄을 수행합니다. 주어진 영역에서 인티그랄을 수행하고 또 주어진 영역에서 인티그랄을 혹은 서메이션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티그랄과 서메이션은 둘 다 이제 덧셈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H는 왜 인티그랄이 적혀져 있습니까? H는 컨티뉴어스 도메인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도메인이기 때문이고 C는 왜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디스크리트 도메인이기 때문에. 왜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 도메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특히나 디스크리트 도메인이 왜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드하게 클러스터링 어사이먼트 클러스터를 하드하게 정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K개까지 정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초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H, H, C, 바 2가 있습니다. 에비던스가 좋아요. 여기서 2는 입실론 에러는 아니고 에비던스인 거죠. 에비던스.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 옛날 같아서는 그냥 VAE였으면 QH 바 2였을 겁니다. 혹은 QH 바 X가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요 C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C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있겠다. 즉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 C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면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 이 자체의 Q가 하나의 큰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걸 다루기 힘드니까 쪼개야 되겠다. Q, H 바 2, Q, C 바 2.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민필드 어썸션이라고 부르죠. 민필드 어썸션을 가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웨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확률의 웨이트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expectation이니까 expectation 속에 들어가는 여기는 log likelihood를 다음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풀어보았는데 QHC 바 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과정 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쪼갤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쪼갤 노력을 할 것이냐? 하나는 PEH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쪼개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 맞습니다. P, E 바 H, 그 다음에 P, C 바 H, 그 다음에 P, H 이렇게 쪼개지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거는 바로 그래피컬 플레이트 노테이션 그래피컬 모델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모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건 디팩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우리는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 보면 여기서 엘리먼트 하나, 둘, 세 개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여기 있었던 하나, 둘, 세 개가 밑에와 같이 P2 바 H와 PH를 한 몫에 얘는 따로 해가지고 얘는 어디로 끌고 왔느냐? 2로 끌고 왔고 나머지 P2 바 H와 PH는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요 길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로 끌고 와졌다. 요 길로 끌고 와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QHC 바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거는 모델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퍼런스 단계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민필드 가정으로 쪼갰습니다. 쪼개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수님 요건 어떻게 된 것이? 로그로 곱셈이기 때문에 로그로 분할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요 위도 perfectly valid한 엘보우의 데리베이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밑에 있는 라인도 얼마든지 perfectly valid한 엘보우 데리베이션 스토리 라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대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요. 요 앞에 있는 로그를 또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QC 바 2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는데 왜 QC 바 2가 없어졌을까요? 요 앞에 서메이션 C가 보이시나요? 즉 주어진 도메인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하고 있다.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확률이 이퀄 1이 되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상관없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특히 C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쭉 내버릴 것이고 자 앞에 C에 상관이 있는 녀석들이 있었나 봅시다. 없단 말입니다. C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1이 돼버리고 얘는 앞으로 튕겨 나와서 곱하기 1 된 형태가 돼서 이건 사라지고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었고 그 다음 뒤에 봅시다. 요 파트를 한번 봅시다. 요 파트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요 파트를 만들어 보면 그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쪽 파트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요쪽 파트에서 요 밑에까지 온 건데 가만 보시면 나이스한 파트가 있습니다. QC 바 2와 앞에 QC 바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메이션 파트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나오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죠? KL 다이버전스 형태를 가지고 있죠. KL 다이버전스 형태를 가지고 QC 바 2, QC 바 2, 또 동일한 도메인에 대해서 정의된 QC 바 H, QC 바 2, QC 바 H, PC 바 H, QC 바 2가 KL 다이버전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처리가 다 됐고 남은 하나는 뭡니까? QH 바 2, QH 바 2는 다음과 같이 웨이트로 남아져 있습니다. 즉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가 되는 것이네요. 자, 우리는 엘보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엘보우를 옵티마이즈 하려고 한다는 말은 쉽지 않은데 엘보우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나요?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나요? 그냥 엘보우는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우어 바운드를 업 시켜버리면 P 에비던스가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업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을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서는 네거티브라는 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쵸? 네거티브라는 게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양의 수입니다. D를 봅시다. D는 요 파트도 분명히 양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KL 다이버전스는 거리의 매트릭이고 0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혹은 0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양수고 요 네거티브 파트 때문에 엘보우를 갉아먹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EM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EM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건 히든 베리어블을 다루는 것이고 이건 다시 EM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KL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엘보우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KL 다이버전스는 0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깎아먹는 텀일 텐데 깎아먹는 텀으로서 가장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형태는 KL 다이버전스가 0이고 D가 전부 다 홀 0이 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는 Q와 H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길 바라고 그러면 이게 equal 0이 되고 이 전체가 다 사라져버린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QC 바 2와 QC 바 H가 같아져야만 옵티마이즈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다음의 수식을 도출시키게 됩니다. QC 바 2와 PC 바 H는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QC 바 2야말로 요 맨 첫 번째 있었던 스토리라인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 PC 바 H와 같아지게 되고 PC 바 H는 이미 명확한 PDF들이 다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을까요? PC는 뭡니까? PC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P 뭡니까? C 바 H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의 형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계산 가능합니다. 주어진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뮤들과 시그마들이겠죠. 뮤들과 시그마들이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는 무엇일까요? 즉 여기 있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뮤와 시그마의 학습과 파이의 학습이 책임져지는 것이죠. 뮤, 시그마, 파이가 이 엘보우 스토리 라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여기에 쓰인다는 겁니다. 무엇에? QC/E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QC/E가 도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QC/E는 여기에 곳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저기 한 군데 쓰이고 또 여기 한 군데 쓰이죠. 그러면 또다시 여기가 뮤 시그마랑 파이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QC/E를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또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전형적인 EM의 과정이죠. 전형적인 EM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riational Distribution과 EM에 대한 것이 펀더멘탈 이 VAD의 인퍼런스 과정에 쓰이는 것이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Probabilistic Programming 혹은 Automatic Gradient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VAD의 뉴럴 네트워크 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뉴럴 네트워크라고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 우리가 VAE 같은 경우에서는 뭐 나이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X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X 헤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지트 레이턴트입니다. 이렇게 쭉 하고 지트 레이턴트 앞에 여기 단계에서 뮤와 시그마가 amortized inference 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할 수 있죠. 그 내용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뮤와 시그마의 amortized inference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여기서 발생하죠.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보를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뮤와 시그마가 옵티마이즈 돼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즉 여기 X의 진입, 여기 있는 X의 진입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X가 이렇게 진입되면 전형적인 인코딩 스트럭처에 따라 가지고 이 G 펑션을 따라 가지고 요 GT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GT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GT가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요것이 사실은 요 GT는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프라이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K개만큼 프라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뮤랑 시그마 K개씩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K개만큼 셀렉트하는 파이가 있고 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파이 1, 파이 2, 두두두두 파이 K까지, large K까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의 선택지만큼 프라이어에 대한 선택지를 받아가지고 GT를 샘플링 해내고 GT 샘플링 된 것을 활용해가지고 F로 디코딩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인코딩, 디코딩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동시에 EM이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차원에서도 이 구조는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VAE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과거 그래피컬 모델의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